go! 달순의 라이브! 요즘 축구 전술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겐프레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게겐프레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풀의 윌겐 클럽 감독의 전술의 주요 키워드로도 많이 불리우는 게 바로 게겐프레싱인데요. 게겐프레싱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또 경기 도중에 어떨 때 쓰는지, 혹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는지 이런 걸 전체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축구 전술 전문 사이트를 참고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뜻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겐프레싱. 네. 일단 프레싱은 압박하다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게겐은 뭘까? 게겐을 알아야 전체적인 게겐프레싱 뜻을 알 것 같은데요. 게겐은 독일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게겐은 뭐뭐를 향하여 혹은 뭐뭐에 대항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겐프레싱은 뭐뭐에 대항한 압박,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대항하느냐? 중요하죠. 바로 세 곳에 대항하게 됩니다. 공, 상대, 공간. 이 세 곳을 향한 압박이 바로 게겐프레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쓸까요?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게겐프레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볼을 잃어버릴 때와 즉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리면 즉각적으로 압박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게겐프레싱을 카운터 프레싱 이렇게 하고요. 이탈리아어로는 리아그레시오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겐프레싱은 공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즉각적인 압박, 이것까지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공을 잃어버려야 이제 바로 게겐프레싱이 시작될 텐데, 공을 잃어버리는 위치는 어디 딱 특정 위치에서만 잃어버릴까요? 경기하다가 전방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중앙선 위치에서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 진영 쪽에서 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측면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볼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데 모르는데, 잃어버리게 되면 그 위치에서 즉각적으로 압박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게겐프레싱입니다. 그러니까 게겐프레싱 뭐죠? 경기장 전체에 걸친 전면적인 압박을 바로 게겐프레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처음엔 솔직히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게겐프레싱을 그냥 전방 압박과 똑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압박은 게겐프레싱 아니야? 게겐프레싱은 전방 압박 아니야? 이런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방 압박은 뭘까요? 상대가 수비 쪽에서부터 빌드업해서 나올 때 우리의 공격수들이 라인을 끌어올려서 앞에서부터 방해하고 눌러주고 수비하는 게 바로 전방 압박인데, 아까 제가 게겐프레싱은 뭐라고 그랬죠? 꼭 앞이 아니더라도 볼을 잃어버리는 위치 어디에서건 경기장 전체 전면적으로 볼을 잃어버리면 다 들어가는,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게겐프레싱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겐프레싱은 전방 압박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전방 압박은 게겐프레싱을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겐프레싱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게겐프레싱과 전방 압박을 구별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은 아예 다른 용어로 부릅니다. 앙그리프 프레싱, 이게 바로 독일에서 부르는 전방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이런 말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압박하고 게겐프레싱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게만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프레싱은 포메이션과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면서 자기가 마크해야 될 선수나 자기가 마크해야 될 볼 주변으로 가게 되면 그 위치에서 계속 압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태로 얘기하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꼬마가 사사이 딱 지켜놓고 자기가 딱 마크해야 될 존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강력한 일반 압박이고, 게겐프레싱은 포메이션과 대형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볼을 잃어버리면 즉각적으로 접근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은 우리가 얘기하는 4-3-3이다, 4-4-2다, 이게 지키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볼을 잃어버리면 볼 주변으로 볼을 끌어내거나 방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숫자를 많이 넣어서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볼을 차단하는 게 바로 게겐프레싱입니다. 그러니까 게겐프레싱은 일반 프레싱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개겐 프레싱으로 왜 써요? 이런 거잖아요. 자, 일단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상대 역습을 좀 잘라내야죠. 우리가 볼을 빼앗기 때문에 상대 빠른 역습을 좀 끌어내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시 뺏어가지고 또 공격하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유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과 수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환되죠. 공격하던 팀은 수비를, 수비하는 팀은 공격.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바로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공격과 수비가 전환되는 트랜지션 상황이 사실 양팀 모두에게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전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공격하던 팀이 수비, 수비하던 팀이 공격, 이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뭔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트랜지션 순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압박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개겐 프레싱의 기본적인 원리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에게 우리가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상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트랜지션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의 공격 전환, 역습의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볼을 빼앗긴 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죠. 뺏긴 공을 우리가 개겐 프레싱에 들어가서 다시 즉각적으로 뺏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빌드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서 탈취한 볼을 빠르게 공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겐 프레싱 들어가서 볼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빼앗겼던 공을 상대가 공격하려다가 우리가 또 뺐으면 어떻게 되죠? 상대는 미처 수비 대응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두 번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죠. 수비하던 팀이 뺏겨서 공격하려는데 우리가 또 뺏어서 공격하면 이 팀은 수비하다 공격하다 또 수비를 해야 돼요. 트랜지션이 두 번 일어나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러면 뺏은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유리겐 클롭 감독이 되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겐 프레싱이야말로 최고의 플레이 메이커다.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개겐 프레싱을 통해서 볼을 끊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 작업과 골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플레이메이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개겐 프레싱을 이럴 때 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그러면 개겐 프레싱은 어떤 형태로 전개되나요?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가 볼을 갖고 이제 나오려고 할 때 상대가 플레이할 수 있는 영역을 전체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형태고요. 두 번째는 볼을 가진 상대가 누군가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역습하려면 그 패스의 경로를 다 압박해 들어가면서 패스의 경로들을 다 잘라버리는 게 바로 두 번째 형태고요. 세 번째는 볼을 가진 선수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압박, 모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갖고 있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세 번째 형태고, 네 번째 형태는 뭐가 있을까요? 볼을 받으려고 하는 선수 모두를 제압해버리는 형태. 이 4가지 형태가 바로 개겐 프레싱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개겐 프레싱은 어떤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전개가 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이 개겐 프레싱이 만능 전술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계속 진화하기도 하고, 혹은 상대는 이걸 맞춰서 또 이 파해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개겐 프레싱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전술 중에 하나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현대 축구가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고 공격과 수비가 어떤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서 이 개겐 프레싱은 굉장히 주요한 전술 트렌드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개겐 프레싱의 전체적인 의미라든지 형태를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경기를 보시면 더욱더 경기를 재밌고 또 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